9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평면좌표랑 직선의 방정식 같이 있기 때문에 개념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우리 개념 정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문제 풀고 또 풀고 이렇게 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개념 1번 볼게요.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 거리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된다? 수직선 위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x축 하나만 있다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수직선 위에 두 점 A라는 점, B라는 점이 있는데 얘의 좌표를 x1, 얘의 좌표가 x2. 지금 여기서는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 몰라요. 그쵸? 그래서 우리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 거리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길이니까 길이가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x2 x1이 맞는데 이 지금 주어진 것처럼 그림이 없이 누가 더 큰지 대소관계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거리는 어떻게 한다? 두 좌표를 뺀 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좌표 평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x축, y축, 원점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점 x1, y1이라고 할게요. B라는 점 x2, y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여기서 들어가는 게 뭐가 되냐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려면 우리 중학교 3학년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쓰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C라고 할까요? 여기를 뭐 C,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빗변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 제곱 합과 똑같다라는 걸 꼭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정리니까 이게 그대로 두 점 사이 거리에서도 쓰이는데 자 보세요. AB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밑변 길이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 밑변 길이는 어떻게 된다? 밑변 길이는 이 x 좌표에 차가 되는 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줘야 되겠죠. x2에서 x1 여기가 지금 x1이고요 여기가 x2가 되겠죠. 그래서 밑변 길이는 x2에서 x1을 빼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y좌표가 y1이고 이쪽 y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y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높이가 뭐가 된다? y2에서 y1을 뺀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선분 AB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루트 원래는 빗변 길이의 제곱은 밑변 길이 x2에서 x1을 빼준 거의 제곱 그 다음에 높이 y2에서 y1을 빼준 거 자 이렇게 되는데 원하는 건 길이였으니까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근호를 씌워줘서 선분 AB 길이는 그래서 루트 x2 x1의 제곱 플러스 y2 y1의 제곱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 잊지 마세요. x2에서 x1 뺐으면 y2에서 y1을 빼줘야 한다. 방향 맞춰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순서에 좀 주의를 하고 그런데 제곱이니까 바꿔줘도 상관없겠죠. 바꿔줘도 상관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루트 x1에서 x2를 뺐다면 y좌표도 y1에서 y2를 빼준 거에 제곱을 던져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를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자, 세 번째 보게 되면 뭐 원점과의 거리니까 원점은 뭐 0 빼기 그 x1의 제곱이니까 그냥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형태를 보고 어떤 좌표의 거리인지도 알아내야 돼요. 지금 보면 x2, y2와 x1, y1의 거리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를 보고 어떤 두 점 사이 거리인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아래 1등급 팁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뭐 점 P가 x축 위에
위의 점이다 라고 하면 x축 위의 점이면 y좌표가 0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점 P가 y축 위의 점이다 라고 하면 x좌표가 0이다 라고 두고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도형 위의 점이다, y는 fx 위의 점이었다 라고 하면은 뭐 a, fa 라고 도어놓고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놓고 그 아래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봅시다. 1번 봅시다. 1번에 몇 번 나옵니까? 얼마 나옵니까? 7. 아? 5 아니에요? 5한. 아, 5예요? 5 나오죠. 5. 계산 실수 없이 잘 하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면 외심 좌표라고 했으니까 양수 A와 B라고 했어. 외심은 뭐야? 외접근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외심 좌표를 A, B라고 두지는 않았네요. 2,-1이라고 뒀으니까 2,-1이랑 그 세 점 사이 거리가 전부 똑같다라고 해서 구하면 되죠? 알겠습니까? 반지름 길이로서 같은 거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고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2번은 몇 번 나옵니까? 2번. 2번 나오죠? 오,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 3번은요? 4번. 3번은? 아, 아니다. 저 찍었어요. 4번 아니에요? 4번이야, 4번. 4번 맞아. 3번. 아, 봐봐. 이거를 먼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중점 좌표니까 또 중점 좌표 계산해가지고 아마 구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에서의 목적은 뭐가 있냐면 중학교 때 우리 삼각형 이렇게 A, B, C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때 A, B 중점과 A, C의 중점을 연결하면은 O와 이 밑변과 평행하게 된다라는 게 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B, C, D 사각형이 있는데 그냥 뭐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그렇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시다. 너무 막 그런다. A, B, C, D 있었는데 얘네들의 중점을 연결을 해서 사각형을 새로 만들었대요.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삼각형 대각선 연결을 해보면 뭐가 된다? 이 BD와 이 중점 뭐 PQRS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 BD와 PS 그리고 QR이 평행하다라는 거. 그러면서 결국 뭐가 된다? 이 ABC에서 이 삼각형 ABC에서 중점끼리 연결했으니까 뭐 닮음이 되겠죠? 몇 대 몇? 1대 2 닮음이 되는 거니까 여기 D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BC의 길이의 어떻게? 절반이 뭐가 된다? D2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PS의 길이는 뭐 이 BD의 절반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잘 봐봐. PS 길이와 QR 길이를 합치게 되면 BD 길이가 된다라는 거. 그쵸? 절반이니까. PQ 길이와 SR 길이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된다? AC 길이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뭘 계산하면 돼? AC 길이와 BD 길이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개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두 번째. 접해평면 위에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 B를 우리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내분은 안에서 나눈다라는 거고 외분은 바깥에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좌표가 지금 주어져 있죠. 여기서 뭐 자세한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전에 뭐 개념이라든지 뭐 조금 낮은 단계에서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접평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볼게요. A라는 점이 뭐 x1, y1이라고 할게요. B라는 점이 x2, y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때 선분 A, B를 우리가 M 대 N으로 먼저 내분하는 것부터 볼게요. 내분한다.
라고 하면 이 안에서 나누는 점 얘를 P라고 하는데 얘의 좌표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나? 자, 먼저 이 방법은 이렇게 각각 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럼 여기가 x1이 되고 P의 좌표를 모르니까 x,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x가 되고 얘는 그대로 뭐가 되죠? x2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m 대 n이니까 여기도 뭐가 된다? m 대 n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 x 좌표를 나타내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길이가 몇 대면 m 대 n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길이가 어떻게 되지? x-x1 대 x2 x가 m 대 n이다. 그래서 내향의 곱, 외향의 곱 서로 같으니까 정리해주면 mx2 mx가 nx nx1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건 이 x값이었으니까 x값 이 마이너스 mx 우변으로 이항시켜주고 마이너스 nx1 좌변으로 이항시켜줄게요. 그러면 mx2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우리 nx1 이게 mx 더하기 nx 즉 얘 m 더하기 n 곱하기 x라고 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저 내분점에 뭐가 된다? 내분점에 x 좌표는 뭐가 돼?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y 좌표에서도 그대로 y축에다가 수선의 발 내려서 그 길이의 b가 m 대 n이다 라고 해서 계산하게 되면 y의 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 계산을 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순서 주의하세요. 순서. 그래서 순서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A 좌표 x1, y1 B 좌표 x2, y2 써놓고 위에다가 m 대 n 내분인지 외분인지 모르지만 m 대 n 써놓고 어떻게? 먼저 내분이라고 하면 내분점 P는 뭐가 된다? 두 비율을 더해줘야 되겠죠? m 더하기 n 분모에다 깔아주고 m 더하기 n 약간 이모티콘 같아. 속눈썹.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먼저 계산한다 라고 했었죠? 오른쪽 아래로. 그래서 mx2 내분 플러스 외분은 마이너스예요. 부호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nx1 그리고 my2 더하기 ny1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 라는 거. 외분점은 어떻게 돼? 자, 외분점도 한번 같이 볼게요. 외분점은 바깥에서 나누는 점인데 자, m 대 n 외분한다 라고 하면 이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바깥에. 그래서 여기를 뭐 외분점 Q라고 하겠습니다. Q라고 한다라고 하면 선분 AB를 똑같이 M 대 N으로 외분한다 라고 하면은 얘도 모르니까 X, Y라고 할게요. 보라색이니까 저 파란색이랑 다르지? 그래서 수선을 내리면 여기 X가 된다 라고 하면은 보세요. 이 선분 길이 A까지 즉 A의 X좌표까지 그 거리는 X에서 x1을 빼준 게 되겠죠. 그리고 b까지 거리는 x에서 x2를 빼준 거네요. 그게 m 대 n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내향의 곱, 외향의 곱 정리를 해주게 되면 mx 마이너스 mx2 그리고 는 nx 마이너스 nx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위치 교환을 해주자. 그러면 어떻게 돼? mx 마이너스 nx가 mx2 그리고 마이너스 nx1이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 n-n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x값이 뭐가 돼? m 빼기 n분의 mx2 마이너스 nx1이 된다라고 해서 차이가 뭐야? 부호만 바뀌었죠. 가운데 여기 내부는 플러스 외부는 마이너스다라는 거.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 구분을 지어주면은 Q의 좌표는 뭐가 된다? 여기 마이너스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똑같이. 내분한다라고 하면 두 비율 더해준 거 분의 오른쪽 아래로 먼저 곱한 거 계산해준다는 거. 외분은 두 비율 빼준 거 분의 또 오른쪽 아래로 먼저 계산 빼기 왼쪽 아래로 곱한 거.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을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좀 더 파고들면 특히 외분할 때 m 대 n 외분을 할 때 구분을 지어주는 게 이 m 값이 n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m 값이 n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얘 뭐가 되냐면 외분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 A,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A의 왼쪽에 있을까? B의 오른쪽에 있을까? M 값이 더 커. 저 모양처럼. 그럼 어떻게 돼? 선분 AB를 M 대 N 외분하는데 M 값이 더 클 때는 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쓱 화살표처럼 만들어줄게.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알겠어? 이게 시작점이고 이게 끝점이야. 그러니까 끝점의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점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 B의 오른쪽에 위치한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알겠습니까? 반대로 M 값이 N보다 작았을 때는 그 외부점 위치가 어떻게 된다? 외부점 위치가 쓱 또 이렇게 화살표 만들어보고 왼쪽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그 시작점 A의 왼쪽에 우리가 외부점이 위치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내분점은 당연히 저 선분 위에 있는 점이고 선분 내부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외분점은 선분 바깥에 외부에 있는 점이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즉 끝점에 오른쪽에 있는지 아니면 시작점에 왼쪽에 있는지 구분을 지어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게 되면 중점 좌표가 나와 있죠. 중점은 어떻게? 1대1 내분이다 라는 거예요. 1대1 내분이다. 그러니까 결국 중점 좌표는 1대1 내분이기 때문에 m값도 1, n값도 1이다 라는 거야. 둘 다 1이니까 2분의 어떻게? 두 좌표 더하는 거. 2분의 두 좌표 더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점 좌표는 x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부터 6번까지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몇 번 나옵니까? 2번. 4번엔 2번 나옵니까? 네? 4번은 풀었지. 맞아요. 네. 5번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8분의 3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8분의 3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다. 왜? 3, 4분면 위에 있으니까 x 좌표도 음수고 y 좌표도 음수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연립부등식 하면 되겠죠? 예. 6번은 4번 4번 나옵니까? 예. 진짜야? 6번 아니에요? 저는 안 들었어요. 6번 한번 같이 볼게요. 안 틀렸죠? 뭐 안 틀리고 잘 쉬고 뭐 그게 뭐 중요하겠어. 선생님 안 틀렸어. 두점 A, B에 대하여 A, B 연장선 위에 있고 자 보세요. 3 곱하기 선분 A, B가 선분 BC와 똑같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가 되냐면 A, B 대 BC가 몇 대 몇이어야지 이 식이 나오죠? 몇 대면? 1대4. 1대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항이고 외항이고 해야지 이 식이 나오겠네요. 이거 비율 잡는 거 꼭 알아주세요. 그랬을 때 AB 길이가 1이라고 보면 BC 길이가 3이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지금 뭐 AB 길이 A 좌표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볼게요. 뭐 그냥 이거 나란히 있는데 왜 Y 좌표가 똑같이
것처럼 그려요? 그냥 쉽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4,3이라고 하면 여기서 AB 길이를 1이라고 보자. 거리를 1이라고 보면 BC 길이는 3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C가 어디 있냐면 AB 연장선 위에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BC 길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3만큼 떨어진 이쯤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얼마만큼 또 3만큼 가니까 A에서 2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까? 되나요?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두 가지 경우 생각하라 그랬어. 여기 2라고 하면. 아, 저거 말하는 거.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C의 X좌표가 즉 A가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A보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X좌표가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C가 B의 오른쪽에 있을 때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 C라는 거는 선분 AB를 몇 대 몇? 거리가 얼마니? 4. 이 거리가 3이라고 했으니까 4 대 3 외분점을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뭐가? 1대 A랑 C랑 그러면 여기 뭐 A,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A와 C를 1대 3 내분점이 B가 된다라고 해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이것만 구분 잘 해주세요. 일단 두 개는 나온다라는 거. 근데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산을 하게 되면 넘어갈게요. 개념 3번 보면은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도형의 활용을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 무게중심이 되겠죠?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정의가 어떻게 돼?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점 2대1로 내분. 뭐라고 나와 있어? 네. 2대1로 뭐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야? 세 중선의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내분다고요?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 무게중심을?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내분점 막 나오고 그러는구나. 뭐더라 이거 있는 건데. 있는 거야. 중선. 맞아. 중선의 교점. 그치. 아. 삼각형의 그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다.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세 중선의 교점. 알겠어요? 자, 정말 무게중심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이렇게 어려워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몇 년을 거쳐왔지만 힘들어. 자, 이렇게 중선 여기 중점 BC 중점을 M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뭐 중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좌표를 정해볼게요. A 좌표를 x1, y1, B의 좌표를 x, y2, C 좌표를 x3, y3. 그럼 무게중심 좌표를 어떻게 됩니까? 일단 M 값, 즉 B와 C의 중점 좌표가 어떻게 계산되죠? 아까 중점 좌표는 X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다 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성질이 뭐였어? 2대 1이었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 이 무게중심 점 G가 뭐가 된다라는 거야? 선분 AM에 몇 대면 2대1 내분점이 된다라는 거네요. 맞습니까?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자, 좌표를 이렇게 써놓고 x1, y2 m은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AM을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2대 1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G의 좌표는 일단 두 비율 더하니까 4분이니까 2 더하기 1, 2 더하기 1, 3, 3 깔아주고 분모에다가 오른쪽 아래로 먼저 곱하라고 했었죠. 2 곱하기 이 x좌표 하니까 어떻게 돼? 분모 약분되면서 x2 더하기 x3가 되고 왼쪽 아래로 계산하게 되면 내부는 플러스에서 x1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2 곱하기 2분의 y2 더하기 y3니까 y2 더하기 y3 그리고 왼쪽 아래로 계산하면 y1인데 내분이니까 플러스 결국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x 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 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되는 게 있죠. 만약에 삼각형이 주어졌는데 이 AB를 자 같은 방향으로 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볼게요. 반시계 방향으로 AB를 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BC를 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C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내분하는 점끼리 만든 새로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원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변을 같은 비율로 나누어준 내분점으로 이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다라는 성질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무게중심의 성질이 뭐가 되냐면 이 삼각형 내부에 어느 한 점을 뭔지 몰라. 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었는데 어떤 내부에 한 점 P가 있었대. 그때 여러분들한테 PA 길이 제곱 더하기 PB 길이 제곱 더하기 PC 길이 제곱 이게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점 P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무게중심이 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무게중심이 좀 다양하게 이용되니까 이렇게 알아두고 자, 두 번째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볼게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 뭐 여기서는 뭐 각도는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 대각선에 대한 성질을 보게 되면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그림에서 보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을 서로 같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뭐 미지수로 나온 좌표 하나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등급 팁 아래에 보게 되면 나와 있네요. 삼각형 ABC의 세변 AB, BC, C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방금 이야기했죠. 어떻게 된다? 원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라는 거.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에 대하여 삼각형 GAB, GBC, GCA의 넓이는 모두 똑같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 뭐가 되는 거야? 지금 GAB, GBC, GCA 이 삼각형이 어떻게 된다? 넓이가 모두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7번부터 또 9번까지 풀어보도록 합시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제 인간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들으면은 또 주변에 유혹들이 많으니까 컴퓨터 틀으면 가만히 있겠니? 그 창만 있지 않겠지. 뭐 다른 창도 켜놓고 카톡 창도 켜놓고 뭐 집에 침대 있고 뭐 TV 있고 먹을 거 있고 하니까 산만해 산만. 그러면 약간 냅둬놓고 TV 보면서 집에서 그거 들으면서 하는 거랑 어차피 여기 현장 와서 하는 거랑 똑같아. 시간이 결국 끝나는 시간이 이상하게 똑같아. 강의는 분명 막 20분 막 30분짜리 되는데 듣고 나면 막 1시간 되어 있고 막 그래. 볼게요. 우리 7번부터 봅시다. 7번에 얼마 나옵니까? 방금 분수로 들었지? 2분의 루트요. 아니야. 모르겠어. 2루트 6입니다. 아, 아까웠지? 그 다음에 우리 8번은 5 나오고 그 다음에 9번은 5번 나오죠. 자, 7번 한번 같이 볼게요. 7번.
이 콤마 2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정삼각형이라고 했죠. 아니 저 2분의 루트 3의 1은 2루트 3의 1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잘 집중을 하고 잘 아니 봐야지. 문제는 알았는데 그 정각의 한 변의 길이를 2분의 루트 3. 아씨.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무게중심 좌표가 원점이 됐을 때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를 구하시오. 그냥 그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삼각형 그려볼게요. A, B, C 이렇게 그려놓고 무게중심 정삼각형의 무게중심, 외심, 내심 전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삼각형도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 이 이등변 삼각형 무게중심은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 무게중심 G가 있었는데 A의 좌표를 우리가 2,2라고 되어 있나요? 뭐 좌표 평면 위에 이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이쁘게 그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정삼각형 높이 공식이 어떻게 되죠? 이분의 루트 3의 1. 그치. 아, 저거를 제가 2루트 3의 1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가 되겠죠? 그럼 봐봐. 여기서 이 거리가 정말 정사의 거리가 얼마죠? 이게 0,0부터 0,2까지 거리니까 루트 8, 즉 2루트 2가 되겠죠. 그럼 뭐야? 2대 1이었으니까 여기는 즉 정삼각형 높이가 얼마 나왔다? 3루트 2가 나왔다라는 거네. 그러면 한 변 길이가 얼마? 여기다 루트 3분의 2를 곱하니까 약분되면서 루트 2루트 6인가요? 한 변 길이가 됐나요? 끝? 3루트 2까지 구했는데 공식 기억이 안 나. 공식 몰라서 틀리지. 그러니까 기본 공식을 잘 보셔야 돼. 정삼각형 넓이는 뭐야?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제곱이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뭐 나머지는 잘 풀었으니까 개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네요. 직선의 방정식.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이 만들어지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최소 2개는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로 뭐야? 지나는 점 하나와 기울기를 알려줬네요.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지나는 점을 x1, y1이라고 뒀으니까 어떻게 만든다? y 빼기 y1은 m 곱하기 x1, x 빼기 x1이다 라고 해서 y는 마이너스 y1 넘겨주면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이다 라고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지금은 기울기와 첫 번째로는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려줬을 때고요. 두 번째는 두 점을 알려줬을 때 즉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봅시다. 뭐가 없어? 기울기가 없으니까 기울기부터 찾아야 돼. 이때. 자,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해?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얘에서 얘를 빼든지 이렇게 빼든지 편한 대로 x1 빼기 x2분의 y1 빼기 y2 해주면 되겠습니다. 방향 맞춰줘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 빼줬으니까 y좌표도 왼쪽에서 오른쪽 빼줘야 된다는 거. 그럼 기울기 알았고 지나는 점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걸로 편한 걸로 하는 게 좋아요. 문제 주어질 때는 y는 아까 어떻게 만들었어? 기울기 x1 빼기 x2 분의 y1 빼기 y2 곱하기 x-x1 플러스 y1 해서 만들면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서로 다른 두 점이 이 x 좌표가 어떻게 우리 지금은 분모가 0되면 안 되니까 x1과 x2가 다를 때 만든 거고요. x1과 x2가 만약에 같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게 좌표가 똑같았어요. x 좌표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긴 직선이야?
y축과 나란한, 즉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즉 x는 x1 혹은 x2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직선이 된다라는 거. y좌표가 똑같았으면 y는 y1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을 하면 되겠죠. x1과 x2가 같으면은 뭐가 된다?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1등급 팁 뭐 나와 있죠? 방금 x1과 x1과 y1을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은 즉 y축의 수직인 직선인데 그게 뭐가 된다? y는 y1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절편이 주어졌을 때 이것도 외우라고 하면 또 안 외우는 애들 많아. x 절편을 a라고 하고 y 절편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x 절편과 y 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절편이라는 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 절편이 a라는 건 좌표로 바꾸면은 a,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y 절편이 b라는 거는 0, b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 일단 기울기 어떻게 돼? 기울기는 a 빼기 0분의 a분의 0 빼기 b니까 마이너스 b. 지나는 점은 뭐로 할까요? 0, b라고 해봅시다. 그럼 만들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 x 빼기 0이니까 생략해서 그냥 x라고 할게요. 그리고 뒤에 플러스 b라고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뭐로? 양변을 b로 나눠볼게요. b로 나눠보면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1이라서 마이너스 a분의 x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어떻게 돼?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얼마? 1이다 라고 해서 절편을 알려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간단하니까 외워주세요. 예를 들어서 x절편이 뭐 2였고 y절편이 3이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면 돼?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가 1이다 라고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자, 이거를 통해서 10번부터 11번까지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와, 왜? 왜요? 아, 군대? 아, 군대에서 이제 그 근무를 쓰고 나서 새벽에 이제 뭐 선임이랑 들어갈 때도 있고 뭐 후임이랑 들어갈 때도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야식이지 그 라면을 먹게 됐는데 이제 뭐 배도 고프고 그런데 이제 보통은 두 가지를 먹어. 국물이 있는 거랑 없는 거. 그래서 그때 짜파구리도 있었고 근데 짜파구리보다 뭘 많이 섞어 먹었냐면 일단 뭐 그냥 기본적으로 라면에다가 참치도 막 털어 넣고 아니면 그 소세지가 있어. 햄 그것도 이제 막 잘라서 그냥 넣고 열량이 엄청나. 진짜 열량이 엄청난데 그때 그거 먹는 재미로 약간 근무 쓰는 것도 있었고 그랬어. 그래서 근데 언제 한순간에 누군가 이걸 섞어 먹으면 맛있다고 한 게 있었어. 그래서 그때 섞어 먹었던 게 공화춘 짜장이랑 그리고 간짬뽕이라는 라면이 있어. 그 이제 둘 다 이제 국물은 그렇게 없는 거야. 짜장이랑 이게 어떻게 보면 짬뽕이니까 간짬뽕. 그 두 개를 섞어 먹으면 맛있다는 거야. 아, 먹어봤다. 근데 공화춘 짜장은 그 컵이어야 돼. GS25시에서 파는 거. 그래서 또 그 생각하면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섞어 먹었을 때 와 너무 맛있는 거야. 짜장인데 짜장이 약간 뭐 달기도 다른데. 지금도 팔아요? 아니지 그거는 이제 섞어 먹는 건데 지금 모르겠네. 지금 파는지. 내가 저녁을 하고 나서 그거를 한번 생각나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 사서 먹어본 적이 있어. 섞어서 먹어본 적이 있어. 그때 먹었던 맛은 나지만 약간 그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막 정수기 물에다가 이렇게 좀 약간 서리고 빨리빨리 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맛있었는데 뭐 집에서는 약간 느긋하게 먹으니까 그 맛은 좀 사실상 100% 재현할 수 없어. 빼줬어. 그렇게 먹었었어. 그렇게 그냥 저녁마다 뭐 근무 쓰고 나면은 라면 2개씩 2개 플러스 거기다 뭐 참치나 뭐 햄 막 이거 썰어 넣으니까 살찌게 배고파.
살쪘지. 살이 찔 수밖에 없어. 선생님은 원래 그 가기 전에 좀 그래도 마른 편이었는데 운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뭐 괜찮았는데 그때 이제 가서 그렇게 2개씩 항상 때려 먹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한 70kg로 넘겼었어. 몸무게. 지금은 당연히 넘지만 지금 당연히 넘는데 그때는 당연히 넘을 몸무게가 아니었거든 난. 근데 그걸 꾸준히 먹으니까 라면도 불고 내 몸도 불고 약간 그랬었어. 근데 정말 맛있었어. 너무 맛있겠다. 침 돌아. 네. 불닭 그래서 안 그- 먹었어 그래서. 그 공화추는 그 GS밖에 안 팔았어. 다른 편의점에서 안 팔아. 그래서 GS로만 팔아가지고 그거만 또 하려고 하면은 그게 없어. 그 이제 PX에 이제 들어올 때가 가끔 있는데 그것도 맛있다는 게 또 소문나가지고 또 막 다 금방 없어지고 막 쟁여놓고 막 그랬거든. 나도 막 항상 그 건물대라고 하는데 막 옷 걸어두고 막 그런데 이제 건물대에다 항상 라면 2개씩 넣어두고 항상 먹었어. 되게 웃겼었어. 그때 그렇게 저녁에 새벽 한 2, 3시 아니면 늦으면 뭐 4시 뭐 이럴 때 있거든. 그때만 라면 먹는 거. 앉아도 뭘 안 해요? 아니 원래 근무 끝나면 이제 교대하니까 자야 되는데 뭐 이제 이렇게 또 허락 받고 먹는 거라서 거기 이제 안에서 먹으면 안 돼. 그 행정방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 2개씩 먹고 그러니까 새벽에 떠들면 강목을 아예 강물에 그 뭐지? 누가 뭐라 안 해? 무조건 10시에 취침이야. 취침 시작이야. 약간 수련회 같은. 취침 시작이라서 그 이제 또 빛이 새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커튼도 막 다 치고 자야 돼. 아무튼 막 약간 그때 추억이 있어. 지금은 뭐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면 그렇게 막 많이 먹을 것 같지도 않고 라면보다 더 맛있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냉동식품도 좋아했는데 냉동식품은 뭐 가격도 좀 그렇지만 내가 먹기에는 양이 너무 적었어. 라면이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좀 좋지. 근데 전투식품 같은 것도 먹어요? 전식, 전투식량 그거는 이제 훈련을 뛸 때 이제 주어지는 거야. 근데 맞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맛있는 게 있고 맛 없는 게 있어. 그게 이제 또 전투식량이 구형이 있고 또 신형이 있어. 구형은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물을 좀 이렇게 부어서 먹는 거고 이제 신형 같은 경우는 아마 선생님 구형밖에 안 먹어가지고 신형은 뭘 땡기면은 알아서 거기에서 뜨거워져가지고 먹기 편한 게 그게 있대. 근데 항상 구형만 먹어가지고 먹어도 맛있대요. 맛있어 그냥. 주먹밥 같은 것도 호일 이렇게 싸가지고 하나요? 아니. 호일 없어. 호일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치야. 사치고 이제 밥을 막 그냥 그 취사반에서 이제 밥을 이제 훈련 대비할 때는 어떻게 배식하기 힘드니까 배식 때도 이제 거기다 비닐 씌우고 거기다 받고 그런데 그렇게 먹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 좀 훈련을 하러 간다라고 하면은 그 흔히 밥비닐이라고 하거든. 밥비닐. 그러니까 그냥 위생봉투야 위생봉투 흔히야. 우리가 일회용 쓰는 일회용 거기에다 그냥 넣어 다. 뭐 제육 나온다. 제육이 나온다. 그러면 국물 안 먹고 뭐 김치 이런 거 안 먹고 딱 밥이랑 제육 그리고 김 그것만 해가지고 그 비닐봉지에다가 그냥 받는 거야. 그냥 다 먹기 귀찮아해서 대부분 뭐 그렇게 먹는 애들이 많은데 나도 다 그렇게 먹었어. 그래서 넣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주물주물 해가지고 다 섞는 거야. 그래서 비닐 끝에를 탁 뜯어. 그래서 이제 짜 먹는 거야. 그렇게 밥을 짜 먹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간편하고 또 맛도 나름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먹어. 약간 진짜 다 짜먹어. 그걸 이제 뭐 숟가락으로 안 먹지. 숟가락이 어디 있어? 숟가락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또 씻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밥 받고 다 짜먹어. 되게 섬에서 세월아이 그런 거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재밌어. 다 왜 그러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하니까. 짤짤이 제일 먹는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 짤짤 제육만. 추억 돋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또 지내가지고. 쌤 군대에서 화생방 하셨죠? 응. 힘들어요. 눈물 콧물 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운인데 선생님은 약간 그 양쪽 가 쪽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시에스타를 이렇게 뭐 많이 마시진 않았어. 막 진짜 정통으로 아예 몸에 해로운 건 아니야. 그냥 뭐 그냥 이 가스. 얼굴에 있는 구멍에서 물들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귀에서는 말고 귀에서는 물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눈물, 콧물 막 약간 침 약간 이렇게 흘리긴 하는데 정통으로 맞는 애들은 진짜 무슨 어, 느낌이에요? 그게 다 흘리면서 와. 무슨 느낌이에요? 약간 누가 여기에다가 숨 막히나? 자 약간 고춧가루 한 봉지를 그냥 그 얼굴에다 약간 들이부. 그 다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약간 어, 약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속 나와. 근데 이거 숨쉬기 힘들어요. 이게 딱 그 뭐 시키잖아요 노래 부르기요. 이게 흑 들이마시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야. 이제 숨 참고 있으면 안 돼요. 숨 참지. 근데 숨을 못 참게 두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PT 운동 시키고 그다음에 약간 군가 분배 시키고 오, 그런 게 진짜요? 있어. 그럼 숨 참고 노래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거기서 이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정화통이라는 게 있어. 정화통.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끼워주기. 끼워주기 하는데 이제 상대방이 못 끼워. 그럼 막 답답해 미치는 거야. 나는 빨리 끼워줬는데 얘가 막 못 끼우면 막 손 바들바들 떨고 있고 막 못 끼우면 나서는 난 들어오고 막 참는데 얘를 때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가 너무 난 넣어주게 이런 식으로 몇 해가지고. 분 동안 참아야 돼? 아니 올해는 안 해. 한 짧으면 한 3분? 뭐 그랬던 것 같아. 그거 오래 아니에요? 못 참고 막 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못 나가게 막아. 아니 근데 뭐 나가던데요. 그래서 그건 방송. 실제는 아. 이렇게 막고 있어. 밖에서 그 문 이렇게 막고 있어.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아니 뭐 그게 뭐 제일 힘든 건 아니야. 약간 사람들이 좀 약간 두려워하긴 해. 저거 안 마셔보던 거니까. 솔직히 이렇게 뭐 몸으로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거는 뭐 운동하고 막 그런 거를 많이 느껴봤잖아. 하지만 그런 건 저 마셔본 적은 어떻게 보면 드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약간 두려움이 좀 더 가미가 돼가지고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 나는 그래도 운 좋게 이렇게 잘 빠져나갔어. 나도 조금 약간 눈물 나고 막 콜록콜록 하긴 했는데. 그리고 그걸 이제 하고 나서 이걸 긁으면 안 된다 그래. 왜냐면 그 입자가 갈고리처럼 생겨가지고 긁으면 약간 스크래치가 나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바람으로 그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그냥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입자가 목 안에 걸리면 어떡해요?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냥 뭐 다 할만하니까 다 그 훈련이 있는 거야.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또 하는 거지.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이요. 재수 없으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재수가 없어서 3번을 했어. 왜요? 그러니까 시기가 좀 이게 좀 잘 맞으면은 뭐 2번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신경교육대대 그러니까 이제 자대 배치라고 해서 그 전에 이제 기초 군사 훈련 받을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나서 그 안에서 또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때 이제 재수 없으면 그쪽에서 2번을 하는데 난 그 재수 없는 경우가 좀 이제 속해가지고 했지만 그 안에서 또 재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없는 것들 사이에서 재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게 왜 나을 것 그러냐면 같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화생방을 또 해. 그래서 근데 너무 사람이 많았어. 또 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앞쪽에서 하는 그 부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했어. 화생방 훈련을.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몇 시에 종료를 해야 뒤에 되는데 있어서 조금 우리 부대는 약간 뒤에 있었어. 그래서 그래서 야 빨리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되게 빨리빨리 끝났어. 그래서 마지막에 아마 했었을 때가 금방 끝났던 것 같아. 그때는 진짜 뭐 들어가자마자 거의 몇 번 하고 나서 바로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뭐 다 그때는 다 그냥 무사히 나와서 뭐 기침 그런 거 없이. 근데 재수 없으면 이렇게 근데 한 번 하면은 괜찮지 않아요? 한 번은 그거는 할 때마다 새로워. 할 때마다 새로워. 뭐 한 번에서 뭐 내성이 생기거나 그런 건 없어. 할 때마다 새로운 거라서. 가보면 또 재밌을 거야. 화천에 있어가지고 여기 어디예요? 그 강원도
더운데요? 거기도 약간 전방 쪽인데. 난 재밌었어 정말. 그때 같이 공부했던 동생들이 생각난다. 가끔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다 나보다 동생들이었어. 내가 늦게 갔으니까 동생들이라서. 10번에 얼마 나옵니까? 아니요 2분의 7. 2분의 7? 오? 2분의 7. 아. 아 집중을 또 안 했지. 뭐 되게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기울기의 동일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11번은 y는 2x 플러스 3. 아, 네, y는 2x 플러스 3 나오겠죠? 잠깐만 저 이거 아직 안 풀었는데. 어, 12번. 마저 푸세요. 어떻게 풀는지 잘 모르겠어요. 28? 11번 나옵니까? 11번이? 아까 방금 말했잖아요. 아니, 한 명만 나오고 두 명은 조용한데. 아니 저는 11번에 일단 12번부터 풀려고 했다가 12분의 28 아니면 7이에요? 아니죠. 모르겠어요. 둘 다 아니야. 뭐죠? 잠깐만요. 11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A를 지나는 직선 L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ABC 넓이를 S,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했을 때 S가 3S1과 같다라는 것은 S 대 S1이 몇 대 몇이어야 하죠? S와 S1이 몇 대 몇? 3대 1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내항이고 외항이고 해야지 이 등식이 나오는 거니까. 저 평면 안 그릴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는데 A, B, C. 그런데 저 A를 지나는 직선이 딱 쪼갰는데 여기를 S, 이쪽을 S1. ABC 넓이를 전체를 S라고 했네요. 맞습니까? 전체 대 얘가 뭐가 된다? 3대 1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를 1이라고 보면 전체는 3이 되는 거니까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 2가 되겠죠. 됐습니까? B랑 C를 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어차피 높이가 같을 때는 넓이 B는 뭐가 된다? 밑변 길이 B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밑변이 어떻게? 2대 1로 내분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A와 BC의 2대1 내분점을 잡아서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12번 보면은 두 직선 3x 더하기 4y가 k가 된다. 그 다음에 x-y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4래요. 자 그러면은 얘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플러스 4분의 k가 되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뭐 직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평면 위에 나타내면 이렇게 x축이 있었고 y축도 그럴까? y축 y는 x 플러스 1이니까 그리고 y는 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k가 되는 거니까 그때 양수 k 값의 값을 양수 k 값을 구하시고 떨어지는 애라고 봅시다.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플러스 4분의 k라고 봅시다. 그때 이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넓이가 3분의 14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좌표 잡아야지. 연립해서. 여기는 x 절편이 어떻게 되죠? x축과 만나는 마이너스 1이죠. 자, 얘는 얼마가 되죠? 여기
y가 0되게 하면 x값은 3분의 k인가요? 3분의 k가 돼요. 그 다음에 왜 자꾸 짤짤거리는 거야? 네. 아 마이너스 1이랑 안 떠있어요. 그럴 줄 알았다. 네. 자, 두 개 연립하면 y좌표가 뭐가 되죠? 높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연립해야 되니까 x를 없애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3을 곱해줄게요. 3, 3, 3. 위에서 아래씩 빼주게 되면 7y가 k 플러스 3이니까 이때 y좌표가 뭐가 되죠? 7분의 k 더하기 3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얼마? 오른쪽에서 왼쪽 빼준 게 밑변 길이니까 3분의 k 더하기 1 그리고 높이가 7분의 k 플러스 3. 자 이렇게 계산한 게 얼마였다? 3분의 14였다. 됐나요? 그럼 얘는 굳이 따지면 3분의 k 더하기 3 되는 거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 3 약분시키고 14를 양변에다 곱해주면 k 더하기 3의 제곱이 14 제곱이네요. 그래서 k 더하기 3이 플러스 마이너스 14가 되는데 양수 k라고 했으니까 k 값은 1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12번까지 마무리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